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TV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들과 스마트폰의 사진을 볼 때 TV와 연결하면 큰 화면으로 다 같이 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영상 편집을 하거나 문서 작성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실 때도 TV를 보면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과 TV를 연결하여 큰 화면으로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TV를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TV가 안드로이드를 지원을 하는 스마트 TV일 경우 스마트폰과 바로 연결이 되게 되고요. 안드로이드를 지원하지 않는 TV일 경우는 셋탑박스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할 수 있죠. 요즘은 케이블 TV를 보는 셋탑박스가 거의 크롬캐스트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TV와 상관없이 셋탑박스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과 TV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셋탑박스를 이용을 해서 TV와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를 TV로 시청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 유튜브에서 원하는 영상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실행해서 영상을 보게 될 경우 화면을 터치하시게 되면 상단에 TV와 연결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TV와 연결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전송 대상이라고 나오고요. U 플러스 UHD3라고 나오죠. 이게 셋탑박스가 되겠고요. TV 코드로 연결은 TV와 직접 연결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셋탑박스로 일단 연결을 해볼게요. U 플러스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TV와 연결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계정 선택하라고 나오죠. 이렇게 유튜브를 셋탑박스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계정 선택하라고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스마트폰에 유튜브가 TV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스마트폰에 유튜브에서 나오는 소리를 TV로도 그대로 들을 수 있죠.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화면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상단에 연결 버튼 나오죠? 연결 버튼 다시 눌러줄게요. 그러면 음량 조절 슬라이드가 나오게 되죠? 음량을 키워볼게요. 호출하는 방법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리다 보면 지금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요. TV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리모컨도 있네요. 리모컨 터치하시면 스마트폰을 리모컨 같이 이용할 수 있죠. 좌우 상하 버튼이 있는데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화면 영상이 10초씩 진행이 되게 되죠. 이렇게 눌러주면 계속 10초씩 앞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 뒤쪽 버튼을 누르면 10초씩 뒤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 리모컨의 상하 버튼을 눌러서 유튜브의 아래쪽 화면을 위쪽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위쪽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아래쪽 화면이 올라오게 되죠. 그 다음 아래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을 선택할 수가 있죠. 이제 상하 좌우 버튼을 이용을 해서 다음 영상을 선택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 영상으로 왔어요. 지금 여기 있는 중앙 인공지능 영상으로 왔죠? 그 다음 중간에 있는 선택 버튼 누르면 그 영상이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다음 영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광고가 지나면 그 다음 영상이 나오게 되겠죠. 다음 영상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리모컨처럼 유튜브 볼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말하려면 마이크를 탭하라고 하죠. IB96. 그러면 IB96 영상만 보여주게 되죠. 이 마이크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음성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볼 때 유튜브에서 TV로 화면을 전송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연결을 꺼보도록 할까요? 다시 연결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연결 해제라고 나오죠? 연결 해제합니다. 그러면 다시 TV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TV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을 TV로 미러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TV를 미러링으로 연결하는 방법은 무선과 유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으로 연결할 때가 가장 화질이 좋겠죠. HDMI 단자는 TV와 연결하면 되겠고요. 반대쪽 USB-C 단자는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연결하겠습니다. 이 경우 스마트폰에서 TV로 들어가는 단자를 TV에서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TV 리모컨의 외부 입력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TV에 단자 설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리모컨을 이용을 해서 연결한 단자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저는 지금 HDMI 3번에 연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바로 스마트폰이 미러링이 되게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TV로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스마트폰을 터치해서 화면을 이동하게 되면 TV에서도 그대로 미러링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스마트폰을 가로로 눕혀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죠? TV에서도 화면이 가로로 눕죠? 자, 세로로 세우면 세로로 돌아가게 되고요. 가로로 눕히면 가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갤러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그대로 TV로 볼 수가 있죠. 자, 제가 얼마 전에 찍어 온 건데요. 한번 플레이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TV로 스마트폰 영상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불꽃놀이 하는 장면인데요. 이런 것도 그대로 볼 수 있죠. 자, 가로로 눕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손으로 스마트폰을 확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동을 시키면 TV에서도 그대로 나오게 되죠. 화질이 정말 깨끗하죠. 요즘은 스마트폰 화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TV 화질이 받쳐준다면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TV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볼 때는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이런 영상들 또는 사진들 감상을 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넘기면 그대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은 사진 편집할 때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죠.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을 보고 사진을 편집하거나 영상 편집하려면 이용하기가 불편한데 이렇게 큰 TV 화면으로 보면서 이용을 하면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터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할 때도 선택을 해주면 바로 TV의 큰 화면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영상 편집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 문자 메시지 같은 걸 이용을 할 때도 큰 화면으로 보면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화면을 한번 돌려볼까요? 자, 그러면 아주 크게 나오니까 아래 터치해서 글씨 입력하기도 아주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인터넷 검색도 큰 화면으로 편리하게 볼 수 있어요. 자, 인터넷 실행해 볼게요. 자, 네이버로 들어왔는데요. 자, 이 경우도 화면을 옆으로 돌려주게 되면 넓은 화면으로 보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문서 작성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구글 문서 같은 걸 이용을 할 때도 넓은 화면으로 보면서 이용을 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자판이 화면에 크게 나오기 때문에 보면서 입력하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이 스마트폰과 알프레드 CCTV라는 앱을 이용을 해서 다른 스마트폰을 CCTV로 연결을 했는데요. 자, 이 경우도 큰 TV 화면으로 편리하게 감상할 수가 있죠. 자, 보시면 지금 외부에 있는 CCTV로 쓰이는 카메라 화면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TV와 스마트폰을 연결하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과 TV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케이블로 연결이 된 경우에는 TV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화질로 여러분 스마트폰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스마트폰과 TV를 유선으로 연결을 할 경우 선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인 무선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죠. 자, 무선 연결을 위해서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자, 그 다음 한 번 더 쓸어 내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스마트 뷰라고 나오죠. 화면 미러링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걸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연결할 수 있는 크롬캐스트 장비가 나오게 되죠. 자, 앞서 연결했던 셋탑박스가 여기에 뜨게 되는데요.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녹화 또는 전송 시작하겠냐고 물어보죠. 시작하기 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그대로 나오게 되죠. 자, 화면을 돌려볼게요. 자, 돌리면 또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는 화질이 약간 떨어지게 됩니다. 무선이라서 어쩔 수는 없어요. 영상 같은 것들을 감상을 하실 경우에는 유선 연결이 아무래도 고화질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갤러리에서 사진을 열어볼 경우 유선 연결에 비해서는 화질이 약간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화질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죠.
이렇게 해서 무선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사진이죠. 사진도 그렇게 이상하게 나오진 않죠. 유선보다는 화질은 떨어지겠지만 볼 수 없을 정도로는 나오지 않으니까 편리하게 이용하실 분은 무선으로 연결을 하시면 되겠고요. 좀 더 고화질로 보시기 위해서는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연결을 했는데요. 글씨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좀 깨지죠. 사진 같은 거에 비해서 로고라든지 그림이라든지 텍스트 이런 부분들은 유선 연결보다는 화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TV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집에서 스마트폰 이용하실 때 작은 화면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큰 화면으로 편리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가정이나 회사에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CCTV를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 가정에 한두 개씩 잠자고 있는 구형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아주 좋은 CCTV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쓰지 않는 구형 스마트폰을 CCTV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CCTV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 대의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CCTV로 사용하기 위한 쓰지 않는 휴대폰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이 휴대폰은 갤럭시 S10 기종인데요. 벌써 한 6년 정도 지난 스마트폰이죠. 자, 하지만 스마트폰 카메라는 요즘 나오는 최신 CCTV 카메라보다 훨씬 좋습니다. 당연히 CCTV로 찍은 화면도 화질이 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게 더 잘 나오겠죠. 자, 이 스마트폰은 CCTV 카메라로 쓰일 스마트폰이고요. 자, 그 다음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CCTV로 찍은 화면을 확인하는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즉, 스마트폰이 두 대가 있어야 되겠죠. 자, 또는 이 CCTV로 설치한 스마트폰을 컴퓨터로 확인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일단 스마트폰으로 찍은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로 쓸 스마트폰과 확인할 스마트폰 두 대에 전부 알프레드 카메라라는 앱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지금 알프레드 CCTV라고 설치를 했는데요. 이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알프레드로 검색하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열기라고 나오죠. 자, 지금 알프레드라고 나오죠. 자, 이거 그대로 설치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알프레드 CCTV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좀 더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료로 구독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무료로 쓰셔도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 알프레드 CCTV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계정으로 계속할지 물어보죠. 자, 구글로 계속할 수도 있고요. 이메일, 애플 계정으로 계속할 수 있죠. 자,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것은 CCTV 카메라로 쓸 스마트폰에 있는 계정과 그 화면을 확인할 스마트폰 계정이 동일한 계정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구글 계정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구글 계속하기 합니다. 자, 그 다음 구글 계정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어떤 계정을 할지 선택하라고 하죠. 자, 저는 이 계정을 선택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알프레드 CCTV가 실행이 되죠. 자, 그 다음 이 상단에 보시면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여기서 이 스마트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이 스마트폰으로는 보기만 할 거고요. 이 스마트폰을 카메라로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카메라가 아니고요. 뷰어로 설정을 합니다.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설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구글로 계속하기 합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이 선택을 해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뷰어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CCTV로 설정한 스마트폰의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CCTV로 쓸 스마트폰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알프레드 CCTV 설치를 해주시고요. 실행합니다. 자, 로그인 하라고 하죠. 구글로 계속하기 누르되 동일한 계정을 이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글로 계속하기 합니다. 자, 똑같이 동일한 계정 선택해야겠죠? 자, 권한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액세스 권한 부여하기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알프레드 CCTV라고 보일 거예요.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스마트폰은 카메라로 이용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이 스마트폰은 뷰어로 이용하게 됩니다. 자, 카메라로 쓰이는 스마트폰에는 온라인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그 다음 뷰어로 쓰이는 스마트폰에서 그 카메라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계정이 갖게 되면 카메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의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오지 않죠.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카메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의 알프레드 CCTV를 종료를 하셨다가 다시 연결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연결돼서 바로 여기에 화면이 나오게 돼요. 카메라로 이용할 스마트폰의 알프레드 CCTV를 껐다가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알프레드 CCTV 실행합니다. 자, 지금 카메라가 연결이 됐죠. 자, 다시 연결하라고 나오죠. 구글로 계속하기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면 카메라가 바로 나오게 되고요. 뷰어로 이용하는 스마트폰에 해당 카메라가 연결이 될 겁니다. 자, 바로 연결이 되죠. 자, 혹시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카메라 추가하세요 버튼을 누르시고 모바일 기기 선택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페어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CCTV로 쓸 카메라의 화면이 여기에도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자, 실시간 보기 선택하고요. 자, 이제 이 카메라를 외부에 설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뷰어로 쓰이는 스마트폰에서 외부에 있는 CCTV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화면이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자, 지금 외부에 카메라를 설치해 놨는데요. 이렇게 지금 제 스마트폰으로 외부에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화면을 전부 확인할 수 있죠. 지금 CCTV로 확인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죠. 자, 이 해상도는 좀 더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비용을 지불을 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고해상도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음량이 꺼져 있죠. 자, 이 음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외부 소리도 그대로 여기 있는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내 소리도 상대편에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애기들을 보기 위한 CCTV나 또는 반려동물용 CCTV로 이용하실 분들은 여기 있는 음량 버튼을 켜고 이용하시면 내 목소리도 CCTV용 카메라에서 그대로 나오게 되니까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말하기 버튼을 누르면 내 목소리가 상대편에게 들리게 돼요. 자, 그 다음 지금 이 CCTV 화면을 녹화를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있는 녹화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이 화면을 녹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품질의 베이직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베이직 누르면 HD 화면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잠김 상태가 되겠습니다. 무료일 경우에는 베이직만 이용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 확대도 가능한데 확대도 유료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 지금은 기본 상태죠. 유료일 경우에는 배율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무료일 경우에는 이렇게 광고가 나오게 돼요. 광고는 일정 시간은 보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광고 시청 시간이 다 지나면 여기 있는 X 버튼을 눌러서 광고를 닫을 수 있죠. 자, 광고 보기 싫으신 분들은 유료로 이용을 하시면 광고 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연결한 카메라가 여기에 보이고 있죠. 자, 지금 이 상태는 하나가 연결되어 있다는 상태고요. 또 하나의 카메라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있을 경우 동일한 계정으로 알프레드 CCTV에 로그인을 할 경우 카메라를 추가를 해서 여러 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CCTV로 이용을 할 경우 뷰어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CCTV로 이용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배터리가 소모가 되면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CCTV로 이용하는 스마트폰은 전원을 연결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24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이 CCTV를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을 CCTV와 뷰어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스마트폰을 CCTV로 이용하고요. PC에서 그 CCTV를 확인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C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https alfred.camera 웹 app 뷰어 로그인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주소는 아래쪽에 나가고 있죠. 주소를 써놓으셨다가 나중에 PC 이용하실 때 이용을 해보시고요. 이 주소는 본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설명란에 써 있으니까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프레드 카메라 웹사이트로 오신 다음 여기서 구글 계정으로 그대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계정은 CCTV로 이용하는 스마트폰과 동일한 계정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제목 없는 카메라라고 보이게 되죠. 자, 그리고 남은 배터리 잔량도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CCTV 화면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CCTV 화면에서 나오는 소리 그대로 들을 수가 있죠. 자, 지금 소리가 들리네요. 강아지가 짖고 있는 소리가 그대로 나오죠. 자, 전체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CCTV에 프레시 라이트를 켜서 좀 더 밝은 화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동일하게 녹화 버튼 보이고요. 그 다음 지금 이 장면을 사진으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자, 스냅 사진 찍으면 컴퓨터에 찍은 장면이 저장이 되게 되겠죠. 자, 이것은 다운로드 폴더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파일 열기 해보시면 지금 찍은 사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CCTV로 설치해 놓은 스마트폰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과 카메라에서 가리지 않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같은 곳에서 이용을 하시면 활용 가치가 매우 높죠. CCTV를 이용하시려면 여러 가지 장비도 구입하셔야 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이렇게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런 식으로 CCTV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의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이 유튜브라고 합니다. 하지만 99%의 사용자가 플레이와 멈춤 버튼만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는 다양한 팁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로 세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우선 IB96 채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버튼 누르고 IB96 채널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영상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여기서 영상을 보실 때 꼭 그 영상을 터치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해당 영상이 화면의 중간쯤에 있게 되면 자동으로 플레이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화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 광고가 나온 다음 스마트폰 상단에 이렇게 영상이 나오게 되죠. 자, 이때 가로 화면으로 보실 때 어떻게 보시죠? 상단 알림창을 아래로 내리면 여기에 회전 기능이 있죠. 자, 이 회전 기능을 누르시게 되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자동으로 화면이 돌아가게 되고요. 다시 세우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내가 돌리고 싶지 않아도 화면이 자동으로 돌아가서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동 회전은 꺼놓고들 많이 이용을 하시죠. 자, 이렇게 자동 회전을 꺼놓고 이용을 할 경우 화면을 돌릴 때 어떻게 돌리시죠? 자, 화면을 한번 터치하시면 우측 하단에 전체 화면 버튼이 있죠? 자, 이걸 누릅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자, 다시 터치하고 우측 하단에 화면 좁히기 버튼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데요. 이 기능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에 따라서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매번 이렇게 터치해서 기다렸다가 또 터치하고 하면 복잡하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가로 세로 화면을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이 플레이되는 상태에서 화면을 터치해서 위쪽으로 쓸어 올립니다. 자, 그러면 가로 화면으로 돌아가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화면을 터치해서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그러면 다시 세로 화면으로 돌아가죠. 자, 이렇게 간편하게 가로 세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얼마 전부터 생긴 기능인데요. 이 유튜브 영상 상태에서 확대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세로 상태에서도 손가락 두 개로 터치해서 벌리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4.4배까지 확대됐죠? 8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터치해서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곳을 전부 볼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좁히게 되면 원래대로 원본 상태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이것은 전체 화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손가락 두 개로 터치해서 넓히게 되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자, 8배까지 확대가 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화면을 터치해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죠. 자, 지금 IB96에서 올라오는 컨텐츠들은 전부 FHD 사이즈인데요.
유튜브 영상들 보시다 보면 4K, 8K 영상도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 이렇게 확대를 하면 8배까지 확대해도 아주 선명한 화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뭔가 확인을 해야 된다거나 할 때는 화면을 이렇게 터치해서 멈춰 놓고요. 확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손등에 있는 피부 점까지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을 확대를 할 수도 있고 영상을 멈춰 놓고 확대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영상이 플레이 되는 도중에 아래쪽을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립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나오죠? 다음 영상들이 전부 나오죠. 자, 그 다음 영상을 좀 빨리 봐야 돼요. 자, 그럴 경우 화면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2배속으로 플레이가 됩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소리도 2배속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터치한 상태에서는 계속 2배속으로 플레이가 되다가 손을 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중간에 지루한 부분이라든지 빨리 봐야 될 부분은 터치해서 기다리게 되면 2배속으로 확인하다가 원래대로 돌아올 때는 언제든지 손만 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영상을 보실 때 터치해서 여기 있는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원하는 시간대로 이동을 하시는데요. 자, 이 기능도 새로운 기능이 생겼습니다. 자, 그냥 터치해서 위로 올리면 다음 영상이 나오게 되겠지만 한번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 슬라이드가 나오죠. 자, 이 슬라이드를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시간대별 썸네일이 나오게 되죠. 자, 그 시간대에 썸네일이 보이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훨씬 더 편리하죠. 자, 이런 식으로 손으로 터치해서 원하는 썸네일을 보고 해당 시간대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플레이하면 계속 플레이가 되겠죠. 자, 기존에는 이 슬라이드를 잡고 이동을 하셨는데 이 슬라이드를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리셔서 썸네일을 보고 이동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10초 앞, 10초 뒤로 이동할 때는 화면의 우측을 2번 터치하면 10초 앞으로 움직이고 화면의 뒤쪽을 터치하면 10초 뒤쪽으로 이동하죠. 이거는 다 아시죠? 자, 그 다음 세로 화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쪽을 2번 터치, 뒤쪽을 2번 터치해서 이동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가 나와 있으면 슬라이드를 터치해서 위로 올려서 썸네일을 보면서 시간대로 이동하는 것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영상을 한 번만 터치를 해주시면 우측 상단에 설정 버튼이 나오죠. 자,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 화질, 재생 속도, 자막 잠금화면 추가 설정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화질을 보시게 되면 보통은 자동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높은 화질, 데이터 절약 모드, 고급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가끔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화질이 굉장히 떨어져서 깍두기 현상이라고 하죠. 픽셀들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런 경우는 데이터 통신의 속도가 느리거나 또는 유튜브에서 데이터 절약 모드로 자동 전환이 돼서 그런데요. 자, 그럴 때는 높은 화질을 직접 선택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화질로 영상을 감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재생 속도가 있죠. 자, 재생 속도 누르시면 지금 영상을 플레이하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0.25배부터 2배까지 원하는 속도로 선택해서 이용을 할 수 있죠. 자, 2배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화면을 터치하고 기다리면 2배의 속도로 재생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 자막이 있죠. 자, 자막 누르시면 현재 영상에 자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영상은 한국어로 나오게 될 텐데요. 해외 영상의 경우에는 자동 번역 버튼을 눌러서 한국어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잠금 화면이죠. 자, 이 잠금 화면은 상단을 터치하고 내렸을 때 나오는 알림창에서 가로 세로 자동 변환을 눌렀을 때 화면이 돌아가게 되면 자동으로 영상도 돌아가죠. 자, 이때 잠금 화면을 주게 되면 스마트폰을 돌리더라도 영상이 자동으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자, 터치해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잠금 화면을 선택하세요. 자, 이렇게 잠금 화면을 선택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세로로 세우거나 가로로 돌리더라도 항상 가로 화면으로 고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게 잠금 화면이에요. 잠금 화면은 세로 상태에서는 고정이 되지 않고요. 가로 상태만 고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잠금 화면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화면을 터치해도 아무 변화가 없죠. 자, 슬라이드도 보이지가 않고요. 아무것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대신 우측을 스와이프하면
홈 버튼은 나오게 되죠. 자, 홈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나오게 될 텐데요. 이 상태에서는 세로 화면으로 돌려도 그대로 영상도 또 세로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을 터치하면 이렇게 크게 보이고 다시 두 번을 터치하면 줄어드는데요. 다시 원래대로 세로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이 상태에서 터치하게 되면 설정이 나오긴 하지만 이건 권한 설정만 가능합니다. 자, 지금은 PIP 상태죠. 화면 위에 화면이 올라온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 움직여 놓을 수 있죠. 자, 다시 터치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 화면 나오죠. 전체 화면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해놨을 때의 단점은 원래 화면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터치를 해서 돌아가는 방법이 없어요. 두 번 터치해서 키우더라도 여기서 전체 화면 주면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죠. 설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이 경우에는 일단 닫고 다시 열어야 됩니다. 자, 터치해서 기다리면 아래쪽에 삭제가 나오죠. 삭제 얹어서 삭제를 해주시고요. 다시 유튜브를 열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잠금하면은 꼭 필요할 때만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설정이 있는데요. 추가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영상 연속 재생이라고 나오죠. 이 영상이 끝나면 다음 영상이 계속 자동 재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앰비언트 모드라고 있는데요. 자, 이 앰비언트 모드를 꺼보겠습니다. 자, 앰비언트 모드 사용 중지됐죠? 자, 이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키워볼게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빈 공간이 어떻게 나오죠? 까만색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 다시 설정 버튼 누르고요. 추가 설정 들어가서 앰비언트 모드를 켜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영상에 어울리는 컬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자, 이게 앰비언트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안정적인 볼륨이라고 있는데요. 이 안정적인 볼륨은 주의 상황이나 또는 이 영상에 나오는 소리의 정도에 따라서 볼륨이 자동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볼륨을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안하게 볼 수가 있죠. 물론 크게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안정적인 볼륨은 꺼놓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새로 생긴 기능이 여기 있는 리믹스 기능인데요. 이 리믹스 기능은 세로 화면일 때는 여기에 나오지가 않고요. 가로 화면으로 돌렸을 때는 나오게 됩니다. 자, 가로 화면 돌리면 아래쪽에 점 3개 버튼 나오고요. 여기에 보시면 리믹스라고 있죠. 똑같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리믹스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동영상의 사운드를 이용한다든지 이 동영상에 다른 영상을 합쳐서 만든다든지 배경으로 이 동영상을 사용한다든지 이 동영상의 일부분을 잘라서 내가 만드는 동영상에 넣을 수도 있죠. 자, 이것은 쇼츠 만들 때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실 경우에는 이 리믹스 기능을 이용을 해서 다른 영상들을 차용해 와서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경우는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로 화면일 때 채널명 아래에 있는 메뉴를 터치해서 움직이면 앞서 가로 화면에서 점 3개 버튼을 눌렀을 때 메뉴가 여기에 그대로 나오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오프라인 저장이라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해당 영상을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프리미엄 구독을 하지 않으시는 분은 저장을 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은 클립이라고 있죠. 자, 이 클립을 누르시게 되면 이 영상에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영상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구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자, 그럴 경우 이렇게 구간을 정하시고 제목을 씁니다. 참고하세요 라고 썼죠. 자, 그 다음에 클립을 공유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으로 공유할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메시지로 공유를 할 경우 메시지 선택하게 되면 받을 사람 선택하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링크를 상대편에게 전송을 할 수 있죠. 자, 전송을 하게 되면 상대편은 이 링크를 터치하게 되면 해당 구간만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상대편에게 뭔가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설명을 해야 될 경우 이렇게 유튜브에서 일정 구간만 선택해서 상대편에게 공유하게 되면
일일이 말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영상으로 간단하게 상대편에게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는 다양한 팁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기능들 활용하셔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의 놀라운 발전으로 컴퓨터에서 하는 대부분의 작업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하게 되면서 마치 손안의 컴퓨터같이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 영향으로 컴퓨터 판매량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과 모니터를 연결하여 컴퓨터가 필요 없이 스마트폰을 컴퓨터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이제 여러분은 컴퓨터 구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컴퓨터 활용에는 무리가 전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을 컴퓨터같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삼성 덱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 삼성 덱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의 상단 알림창을 연 다음 한 번 더 내린 다음에 덱스 기능을 실행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덱스 기능을 실행하게 되면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컴퓨터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화면이 너무 작아서 쓰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나 TV를 연결해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실제 컴퓨터같이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이 단자와 모니터 또는 TV 단자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나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우선 케이블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케이블은 한쪽은 모니터와 연결할 수 있는 HDMI 단자가 있고요. 또 한쪽은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 있는 C포트가 달려있는 이런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C포트는 스마트폰 단자에 연결을 해주시고요. 이 HDMI 단자는 모니터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모니터와 스마트폰 또는 TV와 스마트폰을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케이블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어댑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어댑터는 한쪽은 USB-C 단자가 있고요. 또 한쪽은 여러 가지 단자를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있죠. USB-C 포트는 스마트폰에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 이 반대쪽은 여러 가지 단자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C 포트, USB 단자, 그 다음 SD 카드, 그 다음 HDMI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모두 붙어 있는 어댑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이 HDMI가 달려있는 케이블로 이쪽에 HDMI를 꼽고요. 반대쪽 모니터에도 HDMI로 연결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 USB 메모리라든지 또는 C타입 모니터라든지 SD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댑터를 연결했을 때는 스마트폰과 모니터나 TV를 연결을 했을 때 유선 키보드나 마우스를 동시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만약 이렇게 직접 연결하는 케이블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연결을 하면 유선 키보드나 마우스를 연결할 단자가 없죠. 그럴 경우에는 무선 키보드나 마우스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겠죠. 무선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이런 케이블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유선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이렇게 어댑터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에게 맞는 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물론 어댑터로 연결을 했을 때는 HDMI 케이블이 또 있어야 되겠죠. 어댑터와 TV나 모니터에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 양쪽이 전부 HDMI로 된 그런 케이블을 또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대신 여러 가지를 꽂을 수 있어서 활용도는 더 높겠죠. 저는 무선 마우스와 무선 키보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모니터와 스마트폰을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니터에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모니터 뒷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HDMI 단자가 있죠. 제 모니터의 경우에는 HDMI 단자 외에도 DP 포트라고 따로 단자가 있어서 여기에 연결을 했는데요. 이번에 연결할 것은 HDMI 단자죠. 앞서 보여드린 그 케이블에 있는 HDMI 단자를 모니터 뒷면에 그대로 연결을 해줍니다. 위와 아래쪽이 다르기 때문에 반대로는 꽂을 수 없고요. 한 방향으로 밖에는 꽂을 수가 없습니다. 안심하고 연결을 하셔도 돼요.
자, 여기에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꽂아줍니다. 자, 완전히 딱 체결이 되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반대쪽에 있는 이 C 단자를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C 단자를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키보드와 마우스부터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 무선 키보드이기 때문에 따로 선으로 연결할 필요 없이 무선으로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스마트폰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연결로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블루투스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와 키보드가 뜨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키보드와 마우스 두 개를 전부 페어링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블루투스 연결 요청이라고 나오죠. 키보드에 이대로 써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MX 키라고 해서 키보드가 연결이 됐죠. 자, 마우스도 연결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연결 중이라고 나오고요.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전부 연결이 되고요. 마우스가 스마트폰 화면에 뜨게 되죠. 자, 그러면 모든 준비는 끝났죠. 자, 이제 스마트폰과 모니터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의 단자에 그대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모니터에서 단자를 바꿔주셔야 되겠죠. 지금 이 모니터는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는 단자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제 모니터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단자를 바꿔줄 수 있어요. 여기는 입력 들어가시게 되면 우측에 어떤 단자로 연결할지 나오게 되죠. 자, 여러분도 전부 단자 변환하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HDMI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스마트폰이 미러링이 돼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모니터에 비치는 역할밖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컴퓨터 같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DeX를 활용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우스로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마우스로 상단 부분을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자, 그 다음 한 번 더 쓸어 내릴게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DeX라고 나오죠. 자, DeX 선택합니다. 그러면 삼성 DeX가 실행이 되죠. 자, 그러면서 바로 DeX 화면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컴퓨터 같이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화면이 거의 데스크탑 화면과 비슷하죠.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갤러리 눌러서 그대로 갤러리에 있는 사진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 이용할 수 있고요. 설정도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대신 DeX로 넘어오셨을 때는 한 번만 클릭하시면 되지 않고요. 컴퓨터하고 동일하게 더블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갤러리를 더블 클릭해 볼까요? 자, 갤러리 더블 클릭했더니 갤러리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죠. 자, 이거 그대로 또 실행해서 보시면 돼요.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확인할 수 있죠. 전체 화면 눌러주시면 전체 화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컴퓨터하고 동일해요. 우측 상단 X 누르시면 닫히겠죠. 자, 그 다음은 인터넷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인터넷은 삼성 인터넷인데요. 더블 클릭하시면 삼성 인터넷 그대로 나오게 되죠. 자, 네이버 실행했는데요. 그대로 네이버에서 검색하듯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대로 다 나오죠. 자, 그 다음 스마트폰 앱들도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앱스 버튼이 있는데요. 이 앱스 버튼 누르시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앱들이 다 나오게 되죠. 이런 앱들도 전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바일 팩스 앱이 있는데요. 자, 이 모바일 팩스 앱은 전화번호가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는 이용할 수 없었는데, 자, 지금 DeX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컴퓨터 같이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모바일 팩스 앱 그대로 이용할 수 있네요. 이렇게 DeX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만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문서 작성이라든지 메시지, 전화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죠.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의 경우도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이 아니고요. 모니터나 TV 같은 큰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실행하면 처음 화면은 이렇게 작게 나오는데요. 영상을 실행하면 전체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요즘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라는데요. 자, 이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재생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전체 화면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OTT 서비스도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당연히 카메라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치는 화면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는 카메라가 실행되지 않죠. 이 스마트폰은 덱스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스마트폰대로 따로 이용할 수 있고, 덱스를 이용하는 화면은 덱스대로 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따로 이용하는 것 같이 활용할 수 있죠. 그 다음은 유튜브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들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겠죠. 문서 작성을 한번 해볼까요? 구글 문서인데요. 구글 문서로 문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누르신 다음 새 문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 다음 커서 두시고요. 키보드로 입력을 하게 되면 그대로 입력이 되죠. 한영키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말 그대로 컴퓨터 같이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작업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저가형 노트북이라든지 저가형 컴퓨터는 이제 구입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요즘은 스마트폰 기능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래서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또는 문서 작성, 간단한 엑셀 작업 등은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사진 편집이나 영상 편집에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로 들어가시게 되면 갤러리에서 자체적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죠. 사진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상단에 편집 버튼 연필 모양 아이콘 나오죠? 눌러줍니다. 그러면 편집 기능이 여기 그대로 나와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화면이 위치만 다르다 뿐이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기울기라든지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밝기라든지 필터 여러 가지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흑백도 적용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라이트 밸런스, 그 다음 밝기, 노출, 대비 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쓰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죠. 하나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덱스를 이용하는 중에는 충전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완충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상당히 오랜 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덱스를 종료를 하실 경우에는 좌측 하단 앱스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덱스 종료 하시면 덱스를 종료해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컴퓨터의 성능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복잡하고 전문적인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기본적인 작업들은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나 TV만 있으면 케이블만 연결해 놓으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연결해서 활용할 수가 있죠. 공간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많이 절약을 할 수 있죠. 삼성 덱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문서나 사진 같은 데이터를 다른 기기로 전송할 경우가 있죠.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기기와 상관없이 무선으로 데이터를 간단하게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에 들어가신 다음 원하는 사진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체크가 나오게 되죠. 원하는 사진은 전부 이렇게 체크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아래쪽에서 공유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퀵쉐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퀵쉐어는 기기 간에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퀵쉐어 선택합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 주변에 있는 기기들이 전부 나오게 돼요. 저는 지금 S24 울트라라고 나오게 되죠. 그 외에 안드로이드 기기가 있다면 여기에 전부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기를 선택을 하면 상대편에게 데이터를 받을 건지 물어보게 됩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또 하나 가져왔죠. 전송하는 스마트폰에서 전송받을 스마트폰이 여기에 뜨게 되면 그 스마트폰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바로 전송받을 스마트폰에 이렇게 퀵쉐어라고 이미지 2개를 받았다고 나오죠. 열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전송받은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겠죠. 저는 이미 한번 받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 받게 되고요. 처음 받을 경우는 받을 건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예 해주시면 바로 전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끼리 사진을 전송받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문서를 전송을 하거나 받을 경우에는 갤러리에서는 문서를 전송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삼성 내 파일로 들어갑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내 파일이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 파일 선택합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문서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카테고리 부분에 문서라고 나오죠? 문서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저장된 곳 상관없이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모든 문서를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전송할 이 PDF 문서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체크 표시 나오고요. 그 외에 전송할 문서가 있으면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공유 버튼이 보여요. 공유 누릅니다. 자, 그러면 퀵쉐어가 또 나오게 되죠. 퀵쉐어 선택합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스마트폰 나오게 되고요. 원하는 스마트폰 터치하시게 되면 바로 상대편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퀵쉐어로 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열기 하게 되면 어떤 앱으로 열지 물어보죠. 삼성 노트로 열어볼까요? 한 번만 해주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문서를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은 데이터를 받을 상대편이 내 주위에 있을 경우 상단에 상대편이 뜨게 되면 그 상대편을 터치해서 전송을 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주위에 상대편이 없더라도 연락처에 상대편이 있기만 하면 간단하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연락처 보기라고 나오죠. 받는 사람이 주위에 없어도 연락처로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하죠. 터치합니다. 자, 이 경우 안드로이드, 아이폰 상관없이 전부 전송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링크를 전송을 하기 때문에 기종이 상관없이 전부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자, 연락처에 있는 상대편을 터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지금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고 하죠. 자, 터치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받았다고 나오게 되죠. 여러 개의 파일이 있을 경우 모두 다운로드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하나만 있죠. 다운로드 합니다. 자, 그러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다운로드 했다고 나오죠. 열기 하시면 똑같이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상대편 스마트폰이 주위에 있을 경우 퀵쉐어로 바로 전송을 할 수 있고요. 주위에 없는 사람일 경우 연락처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으면 문자로 링크를 보내서 전송을 할 수 있겠죠. 제일 간단하게 전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PC와 스마트폰 간에 전송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삼성 플로우를 다운 받으셔야 돼요.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신 다음 삼성 플로우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게 되죠. 자, 혹시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분은 이렇게 검색해서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설치되어 있는 분은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 삼성 플로우 설치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컴퓨터에도 삼성 플로우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자, 컴퓨터에서는 하단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라고 있습니다. 자, 혹시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검색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검색하시면 되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실행하시고 삼성 플로우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삼성 플로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앱이기 때문에 비용 없이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자, 저는 설치를 했는데요. 자, 설치를 다 하신 다음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면 삼성 플로우라고 나올 거예요.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디바이스와 연결하여 끊김없이 이용하라고 하죠. 자, 이번에는 스마트폰에서 삼성 플로우 실행하겠습니다. 자, 휴대전화를 다른 기기에 연결, 휴대전화 화면 공유 이렇게 나오죠. 계속합니다. 근처에 있는 기기 검색 허용해야 되겠죠. 알림도 허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PC에서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시작 버튼이 있죠. 시작합니다. 그러면 등록할 새 디바이스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또는 랜으로 연결되는 지금 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스마트폰 선택합니다. 그러면 와이파이로 연결할지 블루투스로 연결할지 물어보죠. 자, 와이파이나 랜이 좀 더 속도가 빠르겠죠. 원하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와이파이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디바이스 등록하라고 번호가 나옵니다. 이 번호가 똑같은지 스마트폰에서 확인하고요. 맞으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PC에서도 확인 버튼 누르세요. 자, 그러면 연결됐다고 나오네요. 자, 삼성 플로우 녹음 허용합니다. 통화 기록도 허용하겠습니다. 전부 허용해 줍니다. 자, 연결된 기기에 알림을 보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설정으로 이동을 해서 알림 권한 허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허용했습니다. 자, 알림은 필요 없으면 허용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 이제 삼성 플로우를 이용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전송을 할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컴퓨터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도 있죠. 자, 전송을 한번 해볼까요? 자, 테스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공유합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오죠. 자, 지금 이것은 문자 메시지와는 또 다르죠. 두 대의 기기들 간에만 공유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해볼게요. 자, 사진을 클릭 드래그해서 메시지 위에다가 얹습니다. 그러면 바로 전송이 되고요. 스마트폰에도 들어오죠. 아주 간편한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동영상도 보내볼까요? 자, 이 동영상은 용량이 좀 큽니다. 48메가, 대략 50메가 정도 되죠? 자, 이것도 한번 얹어볼까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오네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자, 메일 보내고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전송했을 경우 원본 화질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손상이 되죠. 원본 화질로 그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삼성 플로우를 이용하면 원본 화질이 그대로 전송이 되게 돼요. 자, 그 다음 스마트폰에서는 해당 동영상 터치하시면 바로 비디오 플레이어 같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플레이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스마트폰에서 PC로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PC로 전송을 할 경우에는 좌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이미지, 동영상, 내 파일, 오디오, 연락처 전부 전송할 수 있죠. 자, 내 파일은 뭐예요? 문서의 경우에는 내 파일에서 전송을 해야 되겠죠. 앞서 퀵쉐어 설명드릴 때 문서 보낼 때 내 파일에서 보냈죠.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내 파일에서 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 연락처도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연락처 같은 거 백업을 할 때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삼성 플로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해놨다가 언제든지 또 복원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미지를 한번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터치합니다. 원하는 사진 다 터치하시면 돼요.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PC에도 그대로 전송이 되죠. 자, 그러면 PC에서는 터치해서 열어보면 바로 사진 앱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스마트폰과 컴퓨터, 기기를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파일은 무엇이든 공유를 할 수 있겠죠. 특히 이 삼성 플로우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종료할 경우에는 그냥 창만 닫아주시면 되겠죠. 스마트폰에서도 그대로 종료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더 이상 이 스마트폰과 연결할 일이 없다 하실 경우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 들어가신 다음 여기서 등록 해제해 주시면 더 이상 내 컴퓨터에는 이 스마트폰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무선으로 공유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제일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이 이 삼성 플로우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PC 동시에 이용하시는 분, 특히 노트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삼성 플로우는 꼭 설치해 두고 필요할 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